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필수 영어 문장을 10개 가지고 왔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뭐라 할지 알 듯 말 듯한데 입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장들이니까 저와 함께 연습하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다 마쳤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 어떤 일을 하다가 끝났어?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의 대답은 I'm finished. I'm finished. finish가 끝내다인데요. I'm finished 하면 내가 지금 끝마친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Thank you라는 말처럼 이렇게 짧은 것들은 한 번에 그 상황에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막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가야 돼 라고 부르는 상황이에요. 나 끝났어. 영어로 I'm finished. 여기 F 사운드니까 바람을 좀 내밀어 주시면 돼요. 윗이빨을 아랫입술에 살짝 갖다 대고요. 바람을 내보내면서 강세를 주는 겁니다. I'm finished. I'm finished. 이게 다 마쳤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건 서비스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가게에서 뭔가 먹을 거를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걸 딱 꺼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It's on the house. It's on the house. 여기서 house는 집이라기보다는 가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게한테 있다라고 해서 가게가 내주는 거,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It's on the house. 나중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웬 집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서비스로 주시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사용한다면 It's on me 정도가 좋겠네요. me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다, 내가 쏠게 이거를 It's on me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게. It's on me. 그가 산대. It's on him. 영희가 산대. It's on 영희. 이런 식으로 사람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가게가 사는 거, 서비스입니다 라는 말은 It's on the house. It's on the hous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듣는 것보다 작은 목소리라도 괜찮으니까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입도 크게 그리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영어 소리에 점차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과거의 한순간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막 어리버리 이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I didn't know what to do.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나 너무 당황했었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씩 보면요. I didn't know는 몰랐었어. I don't know의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 내가 몰랐거든. 뭘 몰랐죠?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I didn't know what to do. I didn't know what to do. 이렇게 나눠서 진행해도 되고요. 만약 좀 익숙해진 분이라면 I didn't know what to do까지 한 번에 쭉 가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didn't know what to do. 저도 굉장히 당황해서 어리버리 행동을 한 적이 많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뭘 해야 할지 몰랐었어. I didn't know what to do.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감정이입해서 내 상황이다. 실제로 내가 겪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하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나 저녁 먹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때 올바른 대답은요. I'm having dinner. I'm having dinner입니다. Have dinner. 이게 저녁을 먹다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have도 먹거나 마시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 have dinner. 이건 하나의 덩어리로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요. 이거 마찬가지 세 가지를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다 해볼게요. 아침을 먹다 have breakfast. 점심을 먹다 have lunch. 저녁을 먹다 have dinner.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번에 외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 저녁 먹고 있어. 진행형으로 I'm having dinner 이렇게 하고요. 아침 먹고 있어는 I'm having breakfast. 점심 먹고 있어 I'm having lunch. 이렇게 지금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고요. 나중에 점심 관련 표현이 등장하면 또 한번 복습을 해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만날 때마다 계속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녁에 식사하시면서 누군가 나에게 전화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I'm having dinner.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도 복습할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에 가지 않고도 우리가 한국에서도 생활 영어 표현을 배우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복습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너 이거 외웠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많이 물어보는 거죠. Did you memorize this? 이렇겠죠. 뭔가를 외우고 암기하는 거. 네, 예전에 막 이렇게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우리가 암기라고 뭐 국사, 뭐 1982년도에 뭐가 일어났다. 이런 연도도 암기하고 보통 어떤 걸 암기하는 거는 memorize라고 얘기합니다. memorize. 다 같이 해볼게요. memorize. remember는 뭔가 기억해내는 거고요. 외우는 건 memorize에 더 가깝습니다. did를 사용해서 과거를 물어보고 있죠. 너 이거 외웠어? 라고 하면 Did you memorize this? 다시 한번 해볼까요? Did you memorize this? 이거 외웠어? 보통 숙제 검사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막 이렇게 혼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걸 한 번 하면 까먹으니까 두 번, 세 번 취미생활 하듯이 계속해서 스며들듯이 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뭐 했어 라고 할 때 디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보통 영어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그리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뭐 할만하네, 뭐 만만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취미처럼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집에 잘 도착했어 라고 하는 거죠. 뭐 친구랑 같이 놀고 집에 가면 걱정될 때 있잖아요. 아이고 요즘 차 사고도 많이 나고 무서운 사람도 많던데 안부인사 한번 보내봐야겠다. Did you get home safely?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여기서도 did가 나왔죠? 뭐뭐 했어? Did you? 그리고 동사 차례인데 get home을 썼어요. get은 얻은 거 받거나 얻거나 사다. 이런 표현을 떠올렸다면 good job.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이거 기억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도착하고 도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get home, 집에 도착했다, 집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Did you get home? 의미단위 두 개 갖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도착한 게 아니라 잘 도착했고 안전하게 도착했다 해서 safely. safe가 안전한이고요. safely 이렇게 ly를 붙이면 안전하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했어? Did you get home safely? 한 번 더 해볼까요? Did you get home safel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안 헤어져요 라고 하면 계속해서 혼자서 이렇게 땅을 보면서 Did you? Did you? 뭐뭐 했어요? Did you? 반복하고요. Get home. 집에 도착하는 거 get home.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얘기해주고 마지막으로 safely. safely. 안전하게 이렇게 하나씩 연습한 다음에 Did you get home safely? 라고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예약했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갈 때 물론 뭐 아무도 없으면 좋겠지만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그런 인기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약을 해야겠죠.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Did you make a reservation? Did you? 라고 하면 우리 계속하고 있죠. 뭐뭐 했어요. 자연스럽게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Did you 다음에 그 다음 의미 단위는 예약을 하다. Make a reservation. Have a reservation 하면 예약을 한 상태를 보통 얘기하고요. 예약을 하는 행위, 이 행위는 make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 보이지만 두 개만 꺼내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Did you? 뭐뭐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Did you make a reservation? 예약하셨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약했어요? Did you make a reservation? 굿잡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부럽네요. 이 부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I'm jealous of you. jealous. 다 같이 해볼게요. jealous.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부러움의 대상. 어떤 사람이 부러울까? 저는 잘생긴 분이 부럽기도 하고요. 엄청 똑똑해서 막 진짜 이거 보자마자 외우시는 분. 혹은 유튜브 저보다 구독자 굉장히 많으신 분들. 부러워요. I'm jealous.
그리고 어떤 대상을 부러워하면 of you라고 당신이 부럽습니다 라고 대상을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I'm jealous of you. 다 같이 해볼게요. I'm jealous of you.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죠. 부럽다. 이렇게 저도 누군가 얘기해주면 괜찮아 라고 하는데 막 얘기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음침한 눈으로 보면 그게 더 무섭지 않을까요? 네, 저도 부러운 거 있으면 가끔은 얘기합니다. 야, 너 그거 잘한다. 부럽다. I'm jealous of you. jealous의 강세 중에서 of you 이게 아니고 of you. of you. 이거는 툭 던져주시면 돼요. I'm jealous of you. 다 같이 해볼까요? I'm jealous of you. 머릿속에 부러운 대상을 떠올리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막 원빈, 이명웅 이렇게 인기 많고 멋있는 분들 떠올리면서 I'm jealous of you.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9번째는요. 나 요즘 엄청 피곤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피곤해요. 요즘 이 두 가지 딱딱 꺼내시면 돼요. 영어로 해볼까요? I'm so tired these days. 피곤합니다. I'm tired. 피곤한 감정을 한껏 담아서 tir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so를 붙이면 정말 피곤해, 엄청 피곤해라는 의미가 됩니다. I'm so tired. 나 엄청 피곤해요. 그리고 these days 이거는 요즘에라는 의미가 돼요. 그냥 뭐 피곤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전부터 늘 그래왔던 거 아니고 그냥 요즘만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도 이제 요즘 잠을 좀 못 잤더니 살짝 피곤한 느낌인데요. 한 1, 2주 됐거든요. 그러면 I'm so tired these day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양제도 좀 먹고 이렇게 잠을 잘 자려고 좀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누우면 이게 바로 잠이 들지 않고 막 생각에 이렇게 잠을 방해하더라고요. I'm so tired these days. 제 마음과 같은 문장이라서 더 확실하게 한 번만 얘기해도 기억이 잘 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감정이입해서 연습해 주세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너 시간 있어?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죠. 그냥 다음 주에 만나라고 하는 것보다 Do you have time?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요. 뭐 next Friday 아니면 tomorrow 구체적인 시간이 필요하면 말해주는데요. 그냥 시간 있어? 라고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참고로 do you have the time 하면 the time 시계 그래서 시간을 물어보는 몇 시에요? 라고 하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좀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서 시간 있어? 라고 물어볼 때는요. 그냥 have time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느낌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나중에 실수할 확률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거나 아니면 그냥 막 대충 do you have time? 시간 있어구나 라고 넘어가면 나중에 꼭 헷갈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ime? 시간 있어요? do you have time?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습관이 돼서 그 상황이 떠오르고 do you have time? 이렇게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do you have time? 너 시간 있어? do you have time? Good job.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예약했어요? 예약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거 오늘 배웠던 건데 바로 딱 떠오르시나요? 3초 이내에 바로 얘기할 수 없으면 아직 내 문장이 아니다. 더 연습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써보고 내 손으로 이 감각을 느끼면 더 잘 외울 수 있습니다. 글로 적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타이핑으로 이렇게 적어보셔도 괜찮아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